한국에는 보양식이라는 문화가 있죠. 이게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고 안 좋은 식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은 덜 먹어서보다는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이 10배는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식사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제대로 하기만 하면 자율신경에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하고요. 또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저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고요. 영상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올바르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기간 동안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특정 시간대에만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쓰고요. 굳이 살을 빼고 싶지 않아도 건강과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식단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16대 8 방식으로 하루 총 16시간은 단식을 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단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으로 구분을 짓기도 하고 또 일주일 중 5번은 일상식을 드시고 이 일은 아예 안 먹진 않고 아주 조금만 드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날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식을 하고 나서 12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공복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을 비롯한 호르몬들도 분비가 되고요. 공복 시간을 더 길게 해서 16시간이 지나면 오토파지라고 하는 불필요한 세포를 정화하는 작용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불순물을 제거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해독 작용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대 8 간헐적 단식이 제일 유명하죠. 이렇게 꾸준히 단식을 하면 살도 빠지고 여드름이나 염증도 줄어들어서 피부도 좀 좋아진 느낌을 받고요. 전체적으로 몸이 건강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일단 체중과 체지방이 줄어들고요. 또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염증을 감소시켜서 피부나 심혈관 질환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외에 다른 효과로는 뇌기능 향상, 스트레스 저항성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자율신경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식을 하면 처음에는 혈당이 떨어지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대사 속도가 증가하고 집중력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단식이 끝난 이후에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때 신체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부교감신경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단식 후 자율신경을 검사하는 HRV를 측정해보면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더 좋아지고요. 염증 수치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시간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날짜별로 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이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12대 12 간헐적 단식인데요. 12시간은 단식을 하고 12시간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을 추천드리냐면 12시간 단식은 오후 8시부터 시작하시게 되거든요. 우리가 수면 중에는 뭘 먹진 않잖아요. 그러면 8시 이후에 늦게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야식을 먹는 상황만 피하면 보통 다음날 오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게 되니까 12시간 단식이 됩니다. 오전 8시 이후에 아침 식사를 드시면 시간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복 시간을 그렇게 힘들게 버티지 않아도 돼서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생리학적으로 보면 12시간 단식을 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고갈시키고 난 후 지방을 사용해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낮추게 되고요. 16시간 정도 공복을 하게 돼야 이런 효과와 더불어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오토파지 효과가 나타나서 16시간 공복 시간을 가져가는 게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간헐적 단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시라면 12시간 정도만 단식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2대12 간헐적 단식이 익숙해져서 나는 저녁 8시 이후로 뭐 안 먹는 게 전혀 안 힘들다. 그러면 그때 4시간을 늘려서 16대8 단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임신 중인 분들은 단식을 하면 아이에게 영양결핍이 생길 수 있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폭식이나 다른 식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간헐적 단식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12시간 단식부터 해보라는 이유가 16시간을 단식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식욕이라는 게 우리 뇌에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하는 기간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단식 후 식사 시간에 폭식을 하게 돼서 오히려 과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또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단식이 오히려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지나치게 과체중인 게 아니라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새끼 쌀밥에 고기와 채소를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게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간헐적 단식을 주위에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 지인분들도 시도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16시간씩 바로 단식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작심 3일도 못 가고 하루 이틀 만에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 됩니다. 공복 시간을 가지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도 막 드시면 안 되고요. 8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2끼에서 3끼를 나눠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12대12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가정하에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금식을 하시고요. 8시에 아침 식사를 간단히 토마토, 과일 아니면 식사도 괜찮고요. 그리고 8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까지는 또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간식을 끊는 게 건강에 좋거든요. 점심 식사 하시고 다시 저녁 6시 정도에 식사하시기 전까지 또 뭘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이게 좀 힘드실 거예요. 중간에 간식을 너무 참기가 힘들다 하시면 견과류, 방울토마토, 아니면 곤약 젤리 이런 것들로 허기를 좀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과자라던가 음료수 같은 초가공식품과 액상과당을 드시는 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이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식단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있는 시간 동안 거의 항상 뭘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빵 먹고 커피나 음료수 드시고요. 점심 먹기 전까지 간단히 간식 하나 드시고 점심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디저트나 음료 또 간단히 드시죠. 그 다음 또 오후에 일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또 간식을 많이 드십니다. 그 다음 이후에 늦게 저녁 식사나 아니면 야식을 드시게 되시죠.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공복 시간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이러면 우리 몸이 소화도 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쉬기도 해야 하는데 계속 배에 뭐가 들어오니까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러면 인슐린이 자꾸 분비되고요. 소화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먹으면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방 축적이 계속됩니다. 흔히 몸이 조금 마른 남성분들이 벌크업을 하실 때 하루에 5개에서 6개씩 나눠 드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공복 시간이 기본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단식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헐적 단식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